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3산업단지와 확장부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일부까지 15만 평이 특구로 지정된 건데요. 앞으로 세제 감면과 보조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돼 익산시의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 포항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체 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각종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도내에서는 익산을 포함해 전주, 정읍, 김제 등 4개 시군이 지정됐습니다.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익산 기회발전특구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성 식품 등 바이오 분야, 제3산업단지 확장부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일부까지 15만 평 규모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바이오와 식품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확실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투자기업에게는 창업과 증설, 이전 등으로 구분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많게는 100%까지 최대 10년이 적용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지역 실정에 맞게 투자 보조금 확대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앞서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원광대와 협력해 혁신융합대학원을 신설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는 등 바이오와 식품산업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 만큼 바이오 식품 기업들이 대거 몰려드는 활력 넘치는 성장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 유치 지원군으로 작용할 기회발전특구, 세제 감면과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특례를 등에 업는 익산시가 바이오 식품산업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함라산 국립익산 치유의 숲이 이달 말 준공됩니다. 익산시와 서부지방산림청은 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해 함라산 일원 62헥타르의 국립익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는 연면적 788제곱미터 규모의 2층 건물로 다목적 치유실, 심신이완실, 온열실 등이 만들어집니다. 또 센터 주변에는 숲속 도서관과 전망대, 산책로, 경관숲 등 차별화된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동 생태관광지 내에 방문객 휴양시설이 잇따라 구축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기존에 조성을 마친 생태탐방 데크로드와 수변림 조류관찰대, 유아 생태놀이터에 이어 물놀이 시설과 에코캠핑장이 조성됐습니다. 익산시는 전북자치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서동 생태관광지의 다양한 생태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민선 8기 후반기 전북자치도 시장 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시장 군수협의회는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 시장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한편 전북자치도 시장 군수협의회는 지난 1996년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의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의 실시 설계가 착수됐습니다. 익산의 이 시설까지 구축되면 연구개발과 상품화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대학,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 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인근에 있는 6,000제곱미터 부지는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2층 규모로 짓기로 하고 실시 설계가 착수됐습니다. 내년 초까지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준공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면 동물용 오가노이드 분야는 연구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통해 신규 백신 연구 개발을,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허가와 신제품 개발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어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을 통해 바이오 기업체의 제품 상품화 지원이 이뤄지는 겁니다. 이런 거 모든 그 시설이 완성이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모든 신약 개발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집중이 된다. 이처럼 동물용 의약품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게 되면서 익산의 둥지를 튼 레드진 등 바이오 기업들과의 효율적인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에 공급할 전문 인력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면 아마 부족함이 없도록 아마 그 환경도 갖춰지고 또 연구진 여러 가지 그런 게 뒷받침 될 거라고 저 확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입주기업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약 연구과제 지원과 수의과대학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 연구기관, 대학 11개 바이오 기업은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에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산업의 수요가 워낙에 강하고 또 이쪽에 또 지역의 어떤 정책과도 부응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수의과 대학도 한번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추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 3상 시험시설과 인수 공통 연구자원 보존센터, 동물 헬스 벤처타운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해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만들 방침입니다. 익산역 이용객 편의를 위해 대리주차 전용구역이 확대됩니다. 익산시는 현재 90면의 대리주차 전용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다음 달 중순부터 26면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주차는 공영주차장 차량 진입 후 관리요원에게 번호표를 발급받고 차량을 맡기고 열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편 익산역 주변에는 익산시 공영주차타워 등 6개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폭염이 일찍 시작되면서 익산시가 어르신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403개 경로당을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특보 발효시에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모자와 냉감 티셔츠 등 더위를 방지할 수 있는 용품을 지급하고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가급적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교육이 진행됩니다. 익산시 평생학습관은 다음 달 2일부터 8월 20일까지 8주 과정으로 시민 라디오 제작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전북자치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마련됐으며 시나리오 작성법과 오프닝 멘트 작성하기, 방송 녹음하기 등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익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내 최초 기능성 원료은행이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만들어졌습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에서는 기능성 식품 원료를 개발부터 기업 맞춤형 원료 공급, 정보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국내 기능성 원료 고부가 가치화로 기업의 성장과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곳에 국내 최초 기능성 원료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건기식이더라고요. 결국 고부가가치 식품이거든요. 일반 식품보다도 몇 단계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설이 그 개수가 의미가 크다 생각을 합니다.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 식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 인정을 받거나
고시형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능성 원료은행 건립으로 원료 발굴과 공급, 제품 개발, 정보 제공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국산 농산물로부터 기능성 원료를 발굴, 보관하고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원료를 추천해줍니다. 또 시제품 개발과 기능성 표시식품 인허가도 지원하며 원료의 기준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국산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들의 소득 증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가에 더 큰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은 구축기관의 임시연구소를 운영해 기능성 원료 인정 4건을 획득했습니다. 공공기관 최초로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기능성 원료은행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이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농산물을 판매한 매장에 인증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인증기간은 2년입니다. 모현점은 지난 2021년 9월에 문을 열어 올해 4월까지 누적 매출은 1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출하 농가는 485명, 출하 품목은 1000가지이며 회원 수는 12,000명입니다. 익산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국 92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평가했습니다. 익산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인력 배치 적절성과 주민 참여 활동, 지역자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곳은 연간 3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방치된 불용농약을 처리합니다. 시는 불용농약이 환경오염과 농약 중독 등 여러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불용농약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에서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농약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게 밀봉해 지정된 장소에 불용농약을 배출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 약 2톤, 2023년 약 4톤의 불용농약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새마라띠 자원봉사단이 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0만 원 상당의 라면을 기탁했습니다. 새마라띠 자원봉사단원들은 직접 독거노인과 차성위 계층 등 소외계층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라면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습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사업 우리 동네 늘배움터 수강생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용동면으로 진행된 다이로운 밥차 행사에서 하면읍 부촌마을 노래교실팀 14명의 학습자들은 식전 공연을 펼치며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과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